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저번 주부터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관리엔 문제가 없으신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요.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 한성희 선생님은 전신분석 전문 의사인데요. 이 책은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평소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책은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딸들의 어머니, 내 연배의 여성들에게도 좋은 위안과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딸과 이제 막 인생 3막을 여는 엄마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제3장에서 불안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저래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에 실패할까봐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뿐이랴. 먹거리, 자연재해, 교육 문제, 성폭력 등 걱정해야 할 것 투성이지만 딱히 대책이 없으니 더 불안하다. 정말로 우리 삶은 불안에 잠식당한 듯하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니 그 자리를 보험과 사주 카페가 비집고 들어온다.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와 병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망이지만 요즘 나오는 보험 광고는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불안을 조장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사주 카페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주 카페를 포함한 점술 시장의 규모는 2 내지 3조 원에 이르며 역술인만도 45만 명을 넘어섰다. 얼마 전 내한했던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라고 말했다.
전통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사회였지만 비교로 인한 고통은 없었다. 농민과 귀족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므로 귀족에겐 귀족의 삶이, 농민에겐 농민의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삶은 공공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위, 성취, 연봉이 모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 남학생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은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현재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요, 담배 연기만 봐도 어떤 담배인지 알 수 있어요. 전 캄캄한 곳에서 담배 종류나 맞추고 있는데 그 친구는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으면 20대 초반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우울해했다.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실적이 없는 삶, 나이를 먹어도 별반 나아진 게 없는 현재보다 은희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친구와의 비교였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은희 씨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안은 버거운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모두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까?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게테,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드 브레이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 장애를 겪었다. 불안은 그들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마라.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이 사라지게 된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머스 니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이 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안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못하다면 뒤로 제쳐두라.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호소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